전고체 전지 로드맵인데 보시면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연구소하고 삼성 SDI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027년 양산 예정이고요. 제가 또 이게 아직 먼 얘기니까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제 제 형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결론은 자, 이 이상적인 기술이긴 해요. 흑연 소재도 필요 없고 분리막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폭발력도 없고요. 전해질 주입 과정도 없기 때문에 만든 것도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어떤 난제가 있냐면 고용량, 고출력 이런 게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IT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이런 작은 디바이스는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차량용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 특히 여기 제가 상온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라는 녀석은 뭐 다 아실 테지만 추워지면 쥐약입니다. 추워지면 쥐약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행 거리를 테스트할 때 상온에서 테스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온에서 테스트하는 게. 근데 지금 전고체 전지를 한다고 하는 여러 업체들이 발표하는 결과물 있잖아요. 그 결과물은 배터리를 쉽게 해서 데워서 좀 높은 온도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고체라는 게 특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타고 있고요. 상온에서는 그런 고출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설퍼 타입 이게 이제 황인데요. 황 설퍼 타입의 전해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황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당연히 폭발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이제 도요타가 제일 앞서 있다고 하는데 도요타조차도 이 설퍼 타입의 이 전해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 설퍼 타입의 전해질 개발했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양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DI 입장에서도 이 업체를 찾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난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분리막도 없고 그 다음에 전해질 주입 과정, 활성화 과정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공장 있잖아요. 공장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완전 만드는 공장 자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고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거의 다 리튬이온 타입이죠. 그래서 이 공장을 다 세워놨는데 만약에 전고체에 나와서 전고체로 싹 가야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투자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기존의 라인을 약간 재활용해서 전고체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새롭게 가야 되니까 지금 투자를 하다가도 전고체 때문에 투자를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리튬이온 구조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전고체 전지는 아마도 여기 보시면 2027년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아마 더 몇 년 후에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실제 전기차에 들어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게 이제 뭘 나타나냐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요 정도 와 있는데 요 정도 이제 음극재의 양을 줄였고 양극재를 개선을 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전고체로 가면 거의 음극이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음극재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양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원가의 구조 자체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극 소재를 없애버리면 원가를 상당히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고체가 개발된다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데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아까 이제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2차 전지라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 이제 전기차라는 걸 밀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기차를 밀지 않았어요. 밀지 않았고 바이든은 이제 환경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투자도 미국 내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LG랑 SK랑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압박을 받았고 계속해서 LG 쪽에 화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뭐 여당이지만 진짜 하기 싫었답니다. 하기 싫었는데 안 하게 되면 또 후폭풍이 정치적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니까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3사 LG, SK, 삼성이 이 2차 전지 시장의 주역이 되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경 이슈라든지 전기차로의 어떤 플랫폼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소재지나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고체 전지를 주도해서 만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앞으로 몇 년간 호황이 올 거다. 하지만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익을 많이 낼 거냐. 이익을 못 낼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주가도 좋지만 한 2, 3년 후에 가서 이익을 잘 내는지를 좀 보셔야겠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결론이 지금도 사도 됩니까? 주식을 그 얘기를 대답을 잘 안 해주시네요. 투자해도 됩니까? 솔루션 또는 매지막이죠.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가졌고 SK 이노베이션, SDI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늦지 않는지가 좀 관건이고요. 저는 지금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황도 좋지만 화학 업황도 좋죠. 그래서 돈을 잘 법니다. LG화학 아마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텐데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3사 없이는 사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좀 투자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다 소재라고 그럽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산학협력연에서 대학교 앞으로 엄청나게 이 개발 리서치 요구가 어느 쪽에 집중될 것이 보입니다.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소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재료공학이라든지 신소재공학 이런 쪽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료공학을 키우시게 되면 2차 전지도 좋지만 반도체도 좋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뭐 이제 IT 업계의 쌀이라고 하니까 이런 쪽에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참 제가 이 부장님 얘기하신 중에서 조금 제가 이해를 돕자면 자꾸 2차 전지 하는데 2차 전지는 뭐고 1차 전지가 있는 거냐? 있습니다.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가 1차 전지고요. 충전이 계속되는 전지, 리차저블 하는 게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더 내재화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에 진출해서 이 배터리 업체가 먹을 수 있는 그거를 다 뺏어갈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얘기가 내재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정육점 식당 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치사한 짓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육점이 어떻게 고깃집까지 내냐, 고기 식당까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듣기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짓들을 했냐면 바디 전체에다가 에너지 배터리를 다 집어넣어요. 지금까지. 그게 지금 다음 세대 얘기입니다. 아주 차체 전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게 그게 유닛이라고 들었고요. 이건희 회장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 자동차에 진출할 때
21세기 가면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전기 덩어리, 전자 덩어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진출해야 되는 얘기 하는데 그 상상한 자동차 진출은 결국에 꿈이 실패했죠, 그죠? 자, 질문 혹시 받겠습니다. 질문하시죠. 혹시 전고체란 말을 전고체란 말이 들어온 이유는 모든 배터리에는 액체의 전해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이걸 고체로 바꾸면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도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질문하시죠. 예. 예, 저기 그 환경 이슈 때문에 전기차가 그 전환이 가속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혹시 이 전기차 그 폐 배터리에 관련된 환경 이슈는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내용도 처음에 넣었다가 양이 많아져서 뺐는데요. 지금 이제 양극재 업체 같은 유니코어 그런 업체들이 자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이제 재사용에 대해서 지금 이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그 소재를 분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걸 얘기하고, 재사용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넣었던 배터리가 만약 용량이 100이면 한 7-80%로 떨어지면 못 씁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이걸 어디다 쓰냐면 ESS 같은 데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량이 좀 줄었어도 저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체들도 그런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